전 과목에서 한 등급 올려오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중간고사가 망해서 수리논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수리논술을 해야 할까? 일단은 수리논술 선생님 모셨으니까 수리논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리논술은 아예 몰라요. 아마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리논술에 대한 어떤 낯선 느낌?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수리논술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고 네. 수학을 잘하면 유리합니다. 아, 근데 N수생이 고3보다 수학을 잘한다 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N수생이 고3보다 미적분을 잘합니다. 아, 미적분을. 근데 이제 논술 시험 범위는 미확기니까 확기를 잘하면 사실 더 유리한 과목인데 그래서 논술 합격자를 분석해 보면 고려대학교 기준 지원자는 N수가 더 많은데 네. 합격자는 고3이 더 많아요. 아, 그렇구나. 확통기하는 사실 이제 N수가 고3보다 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수능 범위에 안 들어가는 확통기하를 굳이 찾아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약간 이제 성실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으로 바뀐 거죠. 이게 좀 현재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많이 바뀌었죠. 예. 논술 문제도 정말 많이 쉬워졌어요. 아. 증명 문제가 거의 C가 말랐고요. 계산이 더러워지는 쪽으로 문제들이 많이 바뀌어서 커트라인도 많이 올라가고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학생들이 수리논술을 해야 할까? 이런 학생들은 수리논술을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자기 객관을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 되게 유리한 전형이다. 연고 서상한중을 쓰려다가 네. 갑자기 연세를 안 쓰게 됐다. 그러면 보통 경희대나 건국대 쓰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걸 그냥 약대에 질러버려요. 그리고 또는 상담을 할 때 전 과목에서 한 11등급 올려오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11등급이요? 전 과목에서 11등급을. 아. 미안하지만 보통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전 과목에서 한 2등급 올려오겠다 이런 애들이 오히려 2등급보다 더 올라가고 결과가 좋습니다. 원서부터 잘 써야 되고 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을 너무 가진 것도 좋지 않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잡고 있는 것도 안 좋다 생각해요. 보통 얼마 정도 준비해야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케바케인데 그죠, 케바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결과가 좋냐면 내신 2점대 확통기하가 잘 되는 학생들이에요. 학교 내신 챙기다 보니까 확기가 되어 있어요. 오히려 내신 3, 4점대, 5점대 정시 파이터 친구들 네. 학교 내신 던지면서 확통기하가 노배예요. 아. 보통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중앙대 준비하는 학생이면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적 1등급 후반입니다. 중앙대가 그 한 7, 8년 연속 경향이 안 바뀌었어요. 아.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이라고 입학처에 정말 좋은 자료집이 많아요. 네네네. 채점 기준, 뭐 어떤 거 출제한다, 이거 커트라인 몇 점이었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기출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중앙대가 올해부터 시험 범위가 좀 바뀌었죠. 아, 그래요? 자기가 중앙대 창의를 쓰냐, 일반을 쓰냐, 창의 중에서도 의학을 쓰냐, 일반을 쓰냐, 일반에서도 일반을 쓰냐, 의학을 쓰냐, 이게 다 다르거든요. 적당히 중앙대 근처인 서성한, 중경 정도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각 학교별로 자주 내는 게 있어요. 중앙대는 기출에서 냈던 문제로 거의 도배가 되는 학교고 나머지 학교들도 기출에서 냈던 거가 50% 이상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야 되고 기출을 많이 풀어야 된다. 추가로 아셔야 될 게 요즘 논술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버릴 걸 버리는 연습이 진짜 중요하다. 이제 과감하게. 네, 제가 수업 때 맨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복습 테스트 3번 문제 핵심이 뭐죠? 3번 문제를 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중앙대가 작년까지 예. 기하가 어려워서 기하를 잘하면 진짜 미적분 선택자를 기하 선택자가 씹어먹는 아. 그런 시험지였는데 올해는 기하가 시험 범위에 빠진 데도 있고 들어간 데도 있으니까 네네네. 본인이 확통 기하에서 강점이 있는 거랑 약점이 있는 걸 분석해가지고 좀 해주는 게 좋다. 확통기하 공부할 때 수능 기출 풀어도 도움 되나요? 아, 진짜 좋은 질문. 기하가 1단원은 아마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중앙대학교는 도움될 거예요. 아, 1단원이? 네, 오케이. 그래서 1단원은 이제 비추천, 3단원도 조금 비추천입니다. 근데 2단원은 조금 도움 될 겁니다. 확통은요?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움은 될 겁니다. 아, 그냥 다 공부하면 전반적으로? 네, 도움은 될 겁니다. 확실히.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 수능 확통은 케이스 분류가 많아봤자 3가지고 답이 좀 깔끔하잖아요. 근데 논술 확통은 케이스 분류가 6가지인 경우도 있고 답을 내는데 분모가 막 4자리 숫자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계산량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 확통기하 수업 들었습니다. 아직 학종 준비하느라 논술까지는 못하는 중이라고 하셨네요. 네. 평소에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팁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전략을 네. 좀 짜드리자면 논술이 수학적인 깊이가 좀 깊은 학교가 있고 네. 반대로 우리는 수학을 미친 듯이 잘하지 않아도 된다. 네네. 대신 전 범위를 골고루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다. 네네. 이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붙는 학교가 고대예요. 학교 네임밸류 대비 미적분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근데 확통 기하가 무조건 나오는 학교거든요.
육각형형 인재를 뽑아요. 저런 친구들은 원서 한 2장, 3장 정도 논술을 쓸 거 아닙니까? 수능 친화적이거나 확통계를 무조건 내거나 육각형형 인재 선발하는 고대 같은 학교 위주로 쓸 것 같습니다. 고대랑 또 다른 비슷한 결이 뭐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중앙대긴 하죠. 근데 아. 올해부터는 이제 시험화가 좀 좁아가지고 조금 달라지겠죠. 조금 달라진다. 네. 작수 미적 1등급인데 기하랑 확통 개념은 학습해뒀습니다. 정시로 권동홍 라인 합격해서 재학 중인데 2학기 다니면서 수리논술로 고려대 서성한 중경 또는 고려대 서성한 중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공부량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친구랑 똑같은 케이스가 매년 있어요. 보통 저런 친구가 3장 이상 붙어오거나 다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봤던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도 있었냐면 이런 친구들 주의해야 될 게 수영탐으로 최저 맞춘다고 수능 때 국어 접수를 안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수영탐 체제를 맞춰도 국어 응시 안 해서 불합격이에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실전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논술 시험 정하면은 100분을 주어진다 했을 때 처음 문제 풀고 보면 시계 보면 10분 지나 있고 두 번째 풀고 보면 10분 지나 있고 세 번째 풀고 보면 10분 남아 있거든요. 이게 진짜 안 돼요. 시간 관리가. 그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중간고사가 망해서 수리논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학 실력은 수능 미적 90이 나오는 학생입니다. 기하확통은 일반고 내신 1등급 나올 정도 공부했습니다. 지금 수리논술을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목표는 한양대 공대입니다. 내신을 그래도 끝까지 할 건지 아니면 이번부터 정말 혼을 갈아서 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되고 어디 쓸 건지를 제 현강에 온 다음에 정해놓고 그 학교 위주로 커리큘럼을 좀 저한테 들은 다음에 하면 된다. 근데 아마 친구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연고 서성한 중 쓰거나 뭐 고 서성한 중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냥 뭐 합류하실 때 출제확률이 높은 거 위주로 들으라고 짜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위주로 좀 들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별 분석을 들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게 생각보다 논술 전형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부풀려진 게 진짜 많아요. 별거 아닌 경우 많습니다.